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포유 동물 이름 160가지에 대해서 그 동물 이름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후민영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깜짝 놀랄 건데요. 아니, 어떻게 영어가 한국말하고 같단 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건데요. 사실은 말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영어의 근원은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산스크리트에서 우리말과 영어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는 우리 지금 방언, 우리 사투리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영어는 영어대로 분화돼 가지고 가서 서로 다르게 보일 뿐이지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영어는 따로따로 배워서요, 무조건 외우기만 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를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건데,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셔야 영어에 대해서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외우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어로 된 그 동물 이름이 우리말과 같게 됐는가를 160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동물 하면 영어로 animal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animal이라는 말은 animal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몸에서 어우러진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animal 하게 되면 바로 짐승, 동물, 동물적이란 말이 되는데요. 바로 생기를 안으로 넣어서 그 생기가 몸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animal cure이란 말은, 이 cure이란 말은 깨알이란 말이라서요. animal cure는 바로 미소동물, 즉 깨알동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극미동물이란 말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은요, animate란 말이 있는데요. 동사형인데요. 이것은 안름하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안으로 생기를 불어넣게 되다 하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뜻이 되잖아요. 따라서 animate라는 것은 살리다, 생명을 불어넣다, 살아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 바로 생기, 활기 또는 만화영화라는 뜻도 나오는데요. 왜 만화영화에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갔냐 하면 안름하다 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잖아요. 즉 정지된 어떤 사진을 갖다가 이것을 빨리 움직이게 되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화영화에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동물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은요, 주란 말이 있는데요. 이 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물을 표현할 때 주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란 말은 제어란 말은 우리가 쟁걸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바로 빠르다 뜻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가서 주 하는 말은 제어, 빠르게 움직인다 해서 동물은 또는 동물을 뜻하는 결합사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분화된 가장 중요한 말이 조딕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조딕이란 말은 조란 말은 제어에서 나왔고요. D는 띠를 나타내고요. AC는 역이기 때문에 엮었다 뜻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엮은 띠를 말하는데요. 이 말을 황도대 12궁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태양이 비치는 별자리 12개를 마치 띠처럼 이렇게 엮어서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자자리, 개자리, 황소자리 이렇게 동물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띠 여기에서 조딕이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12궁도를 뜻하는 말이죠. 여기에 관련된 또 하나의 단어가요, 올모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올이란 말은 아랍어에서 말하는 알이란 말인데요. 큰 뜻은 없어요. 그러나 만에다가 역했기 때문에 만력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만세력을 뜻하는데요. 우리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말이죠. 만력 하니까요. 올 만력 하니까 만세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또는 어떤 것을 점칠 때 이 만세력을 많이 보는데요. 그 만세력을 뜻하는 말이 바로 올모넥이란 말이에요. 이번엔 또 동물을 뜻하는 말이요. 비스트란 말이 있는데 이 비스트란 말은 비어에다가 쉬다 하니까 숨쉬다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생명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스트란 말은 짐승이나 동물, 금수를 뜻할 때 이 말을 쓰는데요.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미녀와 야수할 때 그 야수가 영어로 비스트란 말이에요. 즉 숨쉬다에서 나온 이름이죠. 또 동물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은 브루트란 말이 있는데요. 이 브루트는 말 그대로 브루트다에서 나왔으니까요. 울퉁불퉁, 성나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짐승이나 검수, 야만적인, 잔인한 할 것처럼요. 약간 부정적인 동물을 표현할 때 브루트란 말을 쓰게 되고 그것의 형용사는 브루틀 하니까 브루트다니까 성난, 잔인한, 사나운 뜻이 나오게 되겠죠.
이번엔 가축을 표현하는 말은요, 캐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틀인데요. 틀에다가 낀다 뜻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틀이 바로 몸이거든요. 그 몸에다가 머리가 끼워진 것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표현해서 몸에 끼어넣는 머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 새는 단위가 지금도 한두, 두두 하는 것처럼 머리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캐틀이라는 말은 껴틀, 즉 몸에 끼어넣는 머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캐틀은 가축이나 말, 하층민 이런 것처럼 가축을 뜻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포유동물을 나타내는 말은요, 매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매물이라는 말을 쓰냐면 만마어울이라는 뜻인데요. 만마라는 것은 젖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젖먹이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물이라는 것은 포유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기 사용되는 만마란 말은 엄마, 만마처럼 젖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번에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동물이죠. 사람을 표현하는 말은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호모사피엔스를 쓰냐면 호모란 말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사피엔스라는 것은 씹어내서 나와서 맛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을 살다 보는 인생의 지혜로운 맛을 아는 사람이 바로 호모사피엔스 됐어요. 지혜로운 인간을 뜻할 때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과 비슷한 흉내를 내는 유인어는 영어로 abe란 말을 쓰는데요. 왜 abe냐 하면 up에서 나왔는데요. 업어서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엎는다는 말은 따라한다는 뜻이죠. 즉 따라쟁이, 흉내쟁이를 따를 때 abe란 말을 써서 원숭이나 흉내쟁이 또는 유인을 따를 때 abe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유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랑우탕인데요. 오랑우탕이 정확한 발음은 오랭우탱인데 이 말은 놀랍게도 우리말 아랑이 들었어요. 아랑은 옛날 여인이 남편이나 애인을 일컫는 애칭인데요. 여기다가 허턴이란 말이 붙어가지고요. 허턴이란 말은 숲이란 뜻인데 왜 그러냐면 숲속에 풀들이 아주 허드러지게 피기 때문에 허턴이란 말을 사용해서 숲속의 사람이란 뜻으로 오랭우탕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랭우탕 하면 오랑우탕, 즉 성성이를 뜻하는 말이죠. 또 유인원 중에서 중요한 것이 침팬지잖아요. 이 침팬지는 찌에다가 모본에다가 치가 들어간대요. 모본은 따라한다는 뜻이죠. 따라한다는 한자말인데요. 한자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치가 들어있어요. 치는 양아치 하는 것처럼 조금 사람을 낮게 부를 때 쓰는 말이니까요. 작은 따라쟁이 치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침팬지가 되겠죠. 이 침팬지를 갖다가 약간 줄여서 쓴 말이 팡고인데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산 유인원이나 오랑우탄을 말할 때 침팬지 또는 팡고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피그미 침팬지를 뜻하는 말은 보노보란 말을 쓰는데요. 이 보노보란 말은 이 침팬지를 잡은 마을 이름을 뜻하는 말인데요. 볼로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품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거품 마을에서 잡았다는 뜻이죠. 거품을 표현한 표현은 버블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부풀다에서 나왔죠. 그래서 버블 하면 거품이 일다 끓다란 말인데요. 보노보는 바로 이 침팬지를 잡은 거품 마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침팬지를 갖다가 침팬지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피그미 침팬지라 부르는데요. 피그미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피그미는 밑에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 피그미란 말은 펴,검어 하니까요. 우리가 주먹을 뜻하는 말이에요. 주먹은 펴서 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그미란 말이 주먹을 뜻하는 말에서 주먹만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피그미족이라 부르고요. 그러한 조그마한 원숭이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피그미 침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릴라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고릴라 뜻은 결일라에서 나왔는데요. 틀이 많아서, 즉 틀을 결이라 부르잖아요. 그 결이 많이 일어났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서 원래는 고릴라가 아니라 결일라에서 고릴라는 이름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고릴라 부르죠. 우리가 원숭이를 표현하는 말은 먼키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몸이 끄인다 해서 나온 거예요. 끄인다 말은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돼요. 땅에 쭉 끄이는 것을 갖다가 끄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보면 그 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QUEU라고 해가지고 그 줄 쓸 때 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바로 땅에 끄인다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의 말이에요. 그래서 팔과 꼬리가 땅에 끄이는 것이 바로 먼키, 즉 원숭이라는 뜻이죠. 원숭이를 파자해보면 그 길게 쭉 늘어난 것이 바로 꼬리가 땅에 끄인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번에는 개코 원숭이를 따는 말은 배분인데요. 왜 배분이라 하냐면 바보한이라는 뜻인데요. 비비한이라는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빠르고 성질을 잘 낸다 해서 이를 바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격은 빠른데 성질을 내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바보라 부르는 거예요. 바보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코 원숭이를 바보라 불러서 배부운이라 부르고 비비라 부르는 거예요. 야비하고 꼴 사오는 인간도 바로 배부운이라 부르죠, 우리가. 이번엔 드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서아프리카 개코 원숭이를 따르는 말인데요. 왜 드릴이라면 딸을 다시 말하면 흉내를 낸다 해서 나온 이름이죠. 사람을 따른다니까 따라한다 뜻이죠. 그래서 흉내 낸다 해서 드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마찬가지로 사람을 따라한다니까 맨에다가 드릴이 붙어가지고 맨 드릴 하면 바로 아프리카의 큰 비비를 따를 때 쓰는 말이에요. 동남아시아의 긴팔 원숭이는 영어로 기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길게 뻗었다 해서 나왔는데요. 팔이 길게 뻗었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말을 써 길게 뻗었다 해서 기본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물가에 사는 원숭이는 바로 머카크라 부르는데요. 머카크. 왜 그러냐면 물가의 괴이다 해서 한 건데요. 괴이란 말은 원숭이나 고양이를 뜻할 때 우리가 괴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있는 괴이다 해서 머카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꼬리가 짧은 원숭이를 뜻하는 말이죠. 이번엔 여우 원숭이를 뜻하는 말은 리머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리메란 말에서 왔는데, 리메는 우리 고유한 도깨비예요. 이 리메란 말 자체는 홀린다 뜻인데요. 홀리게 한다 이런 뜻이라서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짐승인 네발 도깨비를 뜻하는 말인데요. 사람을 홀리며 산과 냇가에 산다고 전해지는 우리 고유한 도깨비예요. 그래서 이 도깨비 이름이 리메인데, 이 리메 이름을 따서 생긴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해서 여우 원숭이를 리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리메란 말은 또다시 로마의 홀령이나 악령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레머즈라고 하게 되면 바로 리메여스란 말인데요. 리메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또한 로마의 흡혈귀를 뜻하는 말은요, 레미어라고 부르는데, 레미어란 말도 마찬가지로 리메아란 뜻에서 나왔는데요. 어린애들의 생피를 갖다가 먹고 산다고 전해지면서요, 요부, 마녀, 흡혈귀를 뜻하는 말인데, 마찬가지로 얼굴은 여자고 몸은 사자와 같은, 호랑이 같은 저렇게 생긴 그런 요물을 갖다가 레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경원숭이를 뜻하는 말은 타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타시라는 말을 쓰냐면 다라스을이라는 뜻인데요. 왜 다라스을이라는 말을 쓰냐면 납작한 발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납작한 발목을 뜻하는 말은 타스스라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달아져 가지고 달아서 납작하게 됐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발목뼈나 부골, 안금, 연골을 뜻하는 말일 때는 타스스란 말을 붙였는데, 달아서 납작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납작한 발목을 가진 원숭이가 바로 안경 원숭이라서 타시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갈라고 원숭이인데요. 이 갈라고 원숭이는 글레이고라고 부르는데요. 왜 글레이고라고 부르냐면 끌려간다 하니까요. 꼬리가 길게 끄이는, 이 원숭이도 보면 알다시피 꼬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질질 끌려간다 해서 끌레이고가 돼서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황소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소를 나타내는 말은 타우러스란 말을 쓰는데요. 타우러스 말은 떠올라서에서 나는데요. 힘차게 솟아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황소 자리나 거무궁을 표현할 때 타우러스란 말을 쓰는데, 관련된 말들이 뭐 타우린, 500g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다 소하고 관계되어 있는 말을 쓰는 거예요. 황소로 나타나는 표현은 불이란 말을 쓰는 것은 몸집이 부풀어서 불러서 이 이름이 나온 것인데요. 황소 또는 황소자를 뜻할 때 불이란 말을 쓰죠. 이번에는 거세한 수소를 뜻할 때는요, 악스란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욱싼다에서 나는데요. 산스크리트를 찾아보면요, 욱사라고 그대로 나와있어가 정액을 욱하며 싼다고 표현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악스란 말은 정액을 욱하며 사는 수컷이라고 해서 이 악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거세한 수소를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암소를 뜻하는 말은 카우란 말을 쓰는데요. 이 카우란 말은 한자말 고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 고란 말은 울음에서 나는지 아니면 고기를 뜻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어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고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카우 하는 말은 고하고 같은 말인데요. 암소, 젖소, 추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사음이라는 것도 바로 이 암소사음이라는 뜻이에요. 송아지를 나타내는 말은 캐프란 말을 쓰는데요. 이 캐프란 말은 클 배에서 났는데요. 크 간다에서 나온 말이라서 송아지나 또는 사슴, 코끼리, 고래의 새끼를 뜻할 때 이 캐프를 쓰는 거예요.
또 유럽 들소로 나타낸 말은 바이슨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발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발정 시에 냄새가 아주 많이 퍼져요. 그래서 발산한다 해서 바이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버플로란 이름은 성격이 거칠다해서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부플로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버플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야생소로 나타날 때 우리가 버플로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것은 부플로, 즉 성격이 거칠다라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티벳이나 중앙아시아의 털이 긴 소 이름은 예크라 부르는데요. 왜 예크라 부르냐면 이건 울 때 소리가 예, 예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짝짝 하면서 우는 소리라서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누도 마찬가지로 암소 비슷한 남아프리카산 영양인데요. 울 때 소리가 누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름이 뉴라고 붙여진 거예요. 코에 뿌리는 코뿔소는요. 라이노서러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라이노란 말은 늘어나다 하는 코를 뜻하는 말이고요. 세러스란 말은 아주 단단하다 뜻인데 세워서에서 나왔죠. 굳은 뿔이란 뜻이에요. 이때 위로 섰다 뜻이 아니고요. 세다 뜻이에요. 단단하다 뜻이죠. 그걸 세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낙타를 뜻하는 말은 캐멀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괴멜 하니까 짐을 괴어서 맨다 해서 나온 거예요. 즉 푹 파진 곳에 짐을 괴잖아요. 그래서 메고 다닌다 해서 괴멜에서 캐멀이라는 이름 붙여졌는데요. 원래 어원은 찾아보면요. 저매를 나와서 짐을 져서 메고 간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낙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쌍봉낙타, 하나는 단봉낙타인데요. 이 쌍봉낙타는 이름이 백테리언 캐멀이라 부르는데요. 왜 백테리언이라 부르냐면 바깥들 이 아니란 말인데요. 옛날에는 바깥이란 말은 외지다 뜻이거든요. 외지다는 영어로 웨스트예요. 웨스트는 외지다에서 나온 이름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동쪽이 중심이 되고 서쪽은 동쪽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란 말이 외진 곳이란 뜻에서 나온 이름이고, 즉 바깥이란 뜻이니까 백테리언이란 말은 북서 아프간이란 뜻이고요. 거기서 자라는 낙타가 바로 백테리언 캐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쌍봉낙타죠. 그런데 단봉낙타는 바로 달리기에 참 편하다 했어요. 그래서 드라미델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드라미란 말은 달림하다, 즉 달아나다 뜻이죠. 그래서 달리기에 적합하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드라모델이는 단봉낙타, 백테리는 저 외진 쪽에 사니 북서 아프간에서 나온 낙타라서 쌍봉낙타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마 하는 말은 괴물하고 이제 부르는데요. 낙타 모양에서 나와서 캐물에서 나와서 감마, 그리스의 문자 중 세 번째 문자죠. 알파, 베타 다음에 감마잖아요. 그 말은 낙타 모양에서 나온 거예요. 이번엔 돼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돼지는 피그라고 부르는 이유는 울음소리에서 나온 건데요. 삑삑 거린다 해서 피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산스크리트를 찾아보면 빽깍거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는 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돼지 새끼는 픽이라고 불렀어요. Y를 붙여서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이 Y를 주로 붙이기 때문에 돼지 새끼를 표현할 때는 픽이라고 불러요. 또 살이 찐 돼지는 바로 보라고 부르는데요. 살이 붙었다 해서 버터에서 보란 말이 붙여진 건데 수돼지나 또는 멧돼지를 따를 때 보란 말을 쓰죠. 또 암돼지나 앙컷을 나타낼 때는 소우란 말을 쓰는 것은 수라고 하는 코에서 바람이 나오는 소리를 표현한 건데요. 소우라고 부르는 것은 수 하는 바람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것이 스와인 하는 것은 수 하니까요. 소리내는 바로 돼지, 멧돼지를 표현할 때 스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엔 염소를 표현하는 표현은요. 캐프리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캐프리콘이라는 말을 쓰냐면 캐프리라는 말은 까불이에요. 까불다 뜻에서 나왔고요. 콘이라는 말은 굳은 뿔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까부는 뿔. 그래서 염소 자리가 되고 마갈국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건데요. 이 관련된 말이 캐프리 하는 말은 까부리게 하니까요. 까부는 성향의 수염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염소는 또 다른 표현으로 고트란 말을 쓰는 이유는 기어 올라가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바위를 기어 오르는다 해서 기어 오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까분다 그러죠. 야, 너 기어 오르지 마, 까부지 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어 오르다 해서 기어 올라간다는 것을 고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염소 자리라고 부르죠.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암벽을 잘 타잖아요. 기어 올라간다 해서 까부다 해서 고트, 기어오다 같은 말이죠. 이번에는 수큰 양을 뜻하는 말은 에어리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일어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뛰어오르기 때문에 수큰 양을 에어리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리, 백양궁을 나타낼 때 에어리즈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수량을 뜻하는 말은 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램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말은 날림이에요. 즉 몸을 날린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요. 마치 몸을 날리듯이 기어오르죠. 그래서 수량 또는 망치를 공격하다 들이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면양은 우리가 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쉽이라는 말을 쓰냐면 씌웁다, 털로 덮어 씌운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 이 면양은 몸 전체가 틀이 많잖아요. 그래서 몸을 갖다가 아예 덮어 씌운다 해서 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암령을 나타낼 때도 요우라고 쓰는 것은 발음이 요우지 실제로는 애우다 해서 나왔어요. 틀로 덮어 사다. 우리가 틀로 애우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우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새끼 염소는 램이라 부르는데요. 이 램이란 말은 램하는 것은 염소할 때 우리 얌자 쓰죠. 거기다가 배를 붙인 거예요. 람배 하니까 연배란 말이죠. 그래서 램이란 말이 나서 염소 새끼를 뜻하는 말인데요. 새끼 양을 낳다 어린 양 또는 새끼 양고기를 따를 때 램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양을 표현하는 것은요. 엔트로피란 말을 쓰는데 엔트로피란 말은 안 되란 말인데요. 앞이란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앞선 이걸 나타낼 때 엔트란 말을 쓰고요. 로프는 우리 말 그대로 높이예요. 높이 그래 앞으로 높다 이런 말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높이 뻗은 뿔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을 표현한 영자를 갖다 파자해 보면 바로 큰 뿔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영양은 앞으로 큰 뿔이 뻗어 나왔대서 나온 이름이에요. 말을 이제 표현하는 말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말은 기본적으로 빠르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을 표현하는 것은 홀스란 말을 쓰는데요. 이 홀스 말은 우리말 그대로 호스란 말이에요. 호스란 말은 몰아붙인다는 뜻인데요. 몰아후리다. 즉 그걸 호스라 불러요. 우리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몰다 해서 말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마에 말을 매다 할 때 우리가 홀스란 말을 쓰잖아요. 말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들은요. 캐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캐블이는 꽤 발이죠. 발이 대단히 빠르단 말이겠죠. 아주 빠른 발이라는 뜻에서 을이라는 말을 붙여서 기병대를 나타낼 때 우리가 캐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수말을 사용할 때는요. 에쿠스란 말을 쓰는 이유는 해켜서 즉 몸을 쫙 뻗어서 빠르게 달린다 해서 에쿠스란 말을 붙이고요. 또 히프란 말은 마구 행동하는 말이라 해서 아주 해프다 해서 나와서 히포란 이름이 붙여져서 말이나 하마를 뜻할 때 히포란 단어를 써요. 또 맨 마지막에 매어란 단어는 말에다가 여자를 붙여서 암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원래는 마에다가 여자란 말이 붙여져 있는데요. H가 생략된 말이에요. 그래서 마에다가 애는 여를 뜻하는 말이라서 여자말, 즉 암말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망아지를 표현하는 말은 콜트란 말을 쓰는데요. 콜트란 말은 꼴뜨란 뜻인데요. 우리가 꼴등, 꼴찌 이렇게 할 때 우리 꼴트 하잖아요. 그게 늦은 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콜트란 말은 늦은 일에서 나와서 망아지나 낙타 새끼나 신참자와 송이를 뜻할 때 이 말을 써요. 조랑말을 나타내는 말은 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옛날에 폰이 자동차가 있었죠. 이 폰이라는 말은 작은 말을 뜻하는데요. 작다는 말은 바로 비운다에서 나와서 폰이라는 말은 비웠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랑말이나 작은 소형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폰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당나귀를 표현하는 말은 당키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둥거나 당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나귀, 바보, 얼뜨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당키란 말을 쓰죠. 당나귀 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노새를 표현하는 표현은 뮤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뮤이란 말은 미열에서 나는데요. 미어지다 하는 것은 바뀌다 뜻인데요. 고대 우리말은 미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멸세 할 때 매다 하는 말이 바로 미다 뜻인데요. 흔들리다, 변하다,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사라진 말들인데요. 우리말이에요. 그 뮤이란 말이 바로 흔들리다, 변하기서 됐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뮤이란 말은 바뀌었다, 변했다 하니까요. 노새가 바로 암말과 수나기에서 나온 잡종이잖아요. 그래서 바뀐 것이라 해서 이 노새에게 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얼룩말을 표현한 것은 지브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제어, 빠르다 뜻이고요. 브라하는 것은 불나다 뜻이니까 재고, 빠르고, 난폭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번엔 하마를 뜻하는 말은 히포에다가
퍼타머스로 말을 붙이는데요. 히포는 아까 말했듯이 해퍼다, 즉 마음대로 막 날뛰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퍼타머스는 뭐냐면 퍼다마스에서 나는데요. 퍼담는 물인 강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퍼다머스 하는 것은 강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말이니까 바로 하마라고 부르는 거죠. 이번엔 맥이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이 맥은 가죽이 대단히 두터워요. 그래서 이름도 테이퍼 하는 것은 덮여 있다 해서 덮여에서 나왔는데요. 맥 또는 남미산 오리 너구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번엔 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개는 짖는 소리에서 나왔는데요. 보통 그래서 개를 나타내는 말 때 견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케이니스라 하면 견에서 해서 개에 속한다 해서 개속이나 개자를 표현할 때 케이니스란 말을 붙이고요. 계집을 나타내는 말은 개를 넣는다니까요. 캐널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캐널 하면 개널에서 나온 이름이라서 계집 또는 계집에 넣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가 짖는 소리인 견이나 캥이나 카인에서 분화되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유독 개를 갖다 우리가 독으라 부르는 이유는 개가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아주 독하고 고집 세기 때문에 독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데요. 관련된 단어가 독이다 하는 말은 독하다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완강한, 집요한, 끈질기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암개를 나타내는 말은 빛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빛이란 말은 비다 하는 것은 배다. 경상도에서는 배다 안 하고 보통 비다 그러잖아요. 예, 비다에다가 찢는다는 말을 붙여서 비찢 하니까 물어서 뜯는다 뜻이죠. 그래서 빛이란 말은 앙컷이나 심술거든 여자를 뜻할 때 이 빛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강아지는 영어로 파피라고 부르는 이유는 삑삑거리면서 울기 때문에 강아지를 갖다가 퍼피라고 부르고 강아지, 새끼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번엔 개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버센지란 말은 빠르게 선취한다 해서요. 빨리 뛰어나가서 어떤 그 사냥을 갖다가 사냥물을 잡아온다 그래서 빨리 뛰어나서 잡는다 그래서 버센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중앙아프리카 원산의 작은 개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진에 보는 바와 같죠. 이번엔 비글이라는 개는 비어에다가 굴한데요. 입을 벌리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짖는다 뜻이겠죠. 그 비어란 말은 벌리다 뜻이고요. 걸이란 말은 굴, 즉 식도, 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린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글이란 종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는 바와 같죠. 그렇죠. 관련된 말이 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이나 또는 구회, 격실을 뜻할 때 쓰는 말인데요. 즉 파여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벌려져 있다 뜻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엔 박스라는 종인데요. 박스는 복스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권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빡시게 하는 어리다 해서 싸울 때 앞발로 때리기 때문에 바로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불독은 부르독에서 나는데요. 부르키다 하에다가 독하게 부르키다니까 화가 독하게 난 모습을 나타낸다 해서 이 불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케인 코스는 케인이란 말은 견이라는 뜻이고요. 코스 말은 굴러서인데요. 달리는 개란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번엔 치와와란 개가 있는데요. 크기가 좀 작죠. 가장 작은 개인데요. 왜 이 이름이 나왔냐면 이거는 멕시코의 치와와 지역에서 원산지가 돼서 그런 이름 붙였는데요. 이 치와와 지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하하 하니까 물이 이제 그만둔다.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온다 하니까 가뭄을 뜻하거나 또는 찌하하 하니까 두 강이 사이에 찌있다, 끼었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에서 나온 개죠. 네. 이번엔 중국산 개인데요. 차오차오라고 부르죠. 이것은 초초에서 난데요. 초초란 말은 그 밑에 표현했듯이 복굴초란데요. 즉 음식물이나 식사, 먹는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중국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하기 때문에 차오차오가 바로 초초, 볶아라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좀 잔인하죠 지금은. 예. 이번에는 고기란 그 작은 개인데요. 이 고기는 고와 개란 뜻인데요. 고운 개란 뜻이죠. 그래서 크기가 작으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개겠죠. 그래서 코기 개이란 말이니까 다리가 짧고 몸이 긴 웨일즈 산 개를 갖다가 코기라 부르는 거예요. 이번엔 닥스훈트라는 개가 있는데요. 이 닥스훈트는 닥스란 말은 바로 오소리를 뜻하는 말이고요. 훈트는 훑는다 하는 즉 사냥을 뜻하는 말인데요. 오소리 굴 사냥용으로 사용되는 개죠. 닥스훈트라고 부르죠.
이 닥스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슨 뜻인가 하면 떡에서란 뜻인데요. 집을 잘 짓는 데서 이 붙여진 이름이 바로 닥스예요. 소리를 떠다는 말이죠. 이번에 하운드란 말은 훑는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훑어서 사냥한다 뜻이겠죠. 그래서 사냥개를 따를 때 우리가 하운드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진돗개는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그냥 진도에 남아서 멸종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개가 바로 진돗개죠.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개들을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어떻게 몰살시켰냐면 광견병이 생긴다는 그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우리 토종개들을 다 몰살시킬 때 진도는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 몰살을 면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존된 우리의 토종개들이 바로 진돗개예요. 이번엔 말티즈라는 개가 있는데요. 이 말트라는 말은 지중해에 있는 섬 이름인데요. 왜 이런 이름 붙여지냐면 멀리 떠난다는 피난처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말타에서 왔다 해서 말티즈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말타는 바로 피난처를 나타내는 지중해 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번엔 파머레이디안이라는 개가 있는데요. 이 말은 포무란이언이라는 말인데요. 해안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해안지방 이름이 바로 포메라니아라고 해서요. 거기서 나온 개가 바로 파머레이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엔 푸들이라는 개가 있잖아요. 푸들이라는 개는 푸들은 웅덩이라는 뜻인데요. 웅덩이에서 사냥을 잘한다 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어요. 작고 영리한 복설개죠. 그래서 푸들이란 말이 바로 파고 들어간다니까 웅덩이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웅덩이, 디덤벅, 뒤죽박죽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사냥을 잘한다 해서 이 이름이 푸들에게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퍼그라는 개가 있는데요. 털복숭이란 말이죠. 이거는 북이란 말인데요. 북이란 말은 털이 북실북실한 것을 북이라 불러요. 그래서 퍼그는 불독처럼 생긴 발발인데요. 생긴 모양이 저렇게 생겼죠. 털복숭이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관련된 말이 퍽이라는 요정이 있는데요. 이 요정도 마찬가지로 북이라고 부르는데요. 북이는 바로 털복숭이라고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번엔 리트러버가 있는데요. 리트러버는 릴은 내리란 뜻이고요. 트리버란 말은 들여버려 하니까요. 회수한다 뜻이에요. 그러니 왜 이런 이름이 나왔냐면 리트러버는 바로 사냥 회수 능력이 되게 탁월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라트와일러가 있는데요. 라트와일러는 이 도시 이름에서 나왔는데요. 라트와일시의 푸주간의 개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산 경비견이고 경찰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아주 공격적이에요. 이번엔 시나우처라는 개가 있는데요. 시나우처는 썩 나오자 하니까 입이 삐쭉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독일종의 테리어 개예요. 이번엔 세퍼드란 말은 쉽에다가 우다 하는 말은 우다다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은다 뜻이에요. 허드란 말은 허드란 말이 바로 떼란 뜻인데요. 바로 쉽 허드 하니까요. 양떼를 모은다는 갖다가 우다다라고 불러요. 우다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고유어죠. 그래서 양떼를 양떼를 모은다 하니까 양치기라는 뜻으로 사용돼서요. 양치기, 목양자, 지도자로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세퍼드 종이죠. 이번엔 스페널인데요. 스페인은 스페인에다가 이어를 해서요. 스페인산 사냥용이란 뜻이에요. 그 스페인이라는 개가인데 알랑새, 빌붙는 사람, 마천꾼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 말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는 바와 저런 종을 갖다가 스페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엔 스피치라는 종인데요. 스피치라는 종은 쪼삐다다에서 나는데요. 주둥이가 돌출됐다고 해서 스피치라는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관련된 말에 스핏 하는 것은 쪼삐하다니까요. 쇠꼬챙이, 꼬치, 갑이라든지 곶, 이제 바닷가에서 쭉 앞으로 나온 그런 곶이라 부르잖아요. 그런 것을 영어로 쪼삐다다 해서 쪼삐, 스핏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테리어 개는 터란 말은 땅이란 뜻이고요. 을이란 말은 관련되다 이런 말인데요. 코를 땅에 댄다고 해서 이 붙여진 이름인데요. 테리어 종은 다 코를 땅에 박고 있어요. 사냥개로서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러겠죠. 사냥개, 어용병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테리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번엔 도사견은 일본 도사란 시에서 나온 건데요. 도사란 지역에서 나온 개죠. 여기는 아마 산악지대가 있어가지고요. 그 일본 도사는 산악지대가 되게 발달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원산지가 된 개가 바로 도사견이죠. 사진과 같은 그런 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중국산인데요. 시추라고 하는 작은 사자란 뜻에서 나온 개인데요.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저런 개를 시추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자란 뜻이에요. 늑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늑대는 영어로 울프라 부르거든요. 왜 울프라 부르냐면 울을 펴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울이라는 것은 쭈글쭈글하게 생긴 꼬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울을 펴다, 즉 꼬리가 펴졌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요. 늑대하고 개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개는 꼬리를 위로 올려요. 반면에 늑대는 꼬리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이름도 늑대라는 이름 자체가 마찬가지로 늑이라는 것은 눕히다 뜻이에요. 대라는 것은 꼬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꼬리가 눕혀져 있대서 늑대에서 늑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울프라는 것을 늑대가 우는 소리가 우우 하니까 운다고 해서 막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사전을 분명히 찾아보셔야 되는데 사전도 안 찾아보고 자기 내피처럼 막 내뱉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깝죠.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울프란 말은 바로 꼬리가 펴져서 나와서 이리, 그리고 이 늑대의 성향이 대단히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탐욕자, 식탐, 생마,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늑대를 뜻하는 말이 루푸스란 말을 부르는데요. 바로 우리말하고 똑같죠. 눕혀서죠. 그리고 꼬리를 눕힌다니까 루푸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늑대 자리에 나타날 때 우리가 루푸스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 루푸스가 들어간 중요한 말 중에서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리페란 말인데요. 리페는 궤도 루팡, 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바로 이 궤도 루팡을 갖다가 프랑스식 발음하니까 리페가 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루핀이라는 이 식물이 있는데요. 그 식물이 생긴 모양이 늑대 꼬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붙였는데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식물이 바로 루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사람 이름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요. 바로 아돌프라고 부르는데요. 아돌프의 정확한 발음은 에달프예요. 이건 어디서 났냐면 아달에다가 울표가 난대요. 아달이라는 말은 우리 그 신라 왕에게도 이 붙여진 이름인데요. 박아달다란 왕이 있어요. 이사금인데요. 이 아달다한테 이 아달은 바로 귀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달 울프 하니까 귀족 늑대, 즉 고귀한 늑대라는 이름으로 쓰이는데요. 아돌프 히틀러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그 다음 우리가 루돌프 사슴코 할 때 루돌프란 말은 루달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루달프 하는 것은 바로 루다 하는 것은 알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가 좀 생략돼서 여러분이 보기 힘든데요. H가 원래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다에서 나왔어요. 울표하니까 유명한 늑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돌프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여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여우는 영어로 팍스라 불러요. 왜 팍스라 부르냐면 파스 켰다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모피를 얻기 위해서 여우에게 가죽을 벗겨낸데요. 파가지고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파켰에서 팍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즉 모피를 뽑아낸다 뜻이죠. 참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런데요. 여우를 따를 때 팍스란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은 말로 써요. 빅슨이란 말을 쓰는데요. 압류를 따를 때 쓰죠. 왜 빅슨을 쓰냐면 삐끼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삐끼어 쓰니까요. 털을 갖다가 뽑아냈다 뜻이에요. 삐끼가 벗겨냈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지금 여우로부터 모피를 지금 벗겨내는 거예요. 그걸 바로 팍스 또는 빅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피를 가지고 옷을 해 입었는데 어찌 생각하면 이쁘기는 하지만 좀 잔인한 그 과정을 거쳤죠. 이 여우에 관한 두 단어가 또 있는데요. 엘러피시어란 말이 있어요. 엘러피시어란 말은 울러 벗기에다가 에야 하는 것은 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울러 벗기 하니까 여우병이 되겠죠. 울러 벗기니까 아까 계속 말했듯이 뭐냐면 털을 갖다가 벗겨낸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털을 벗겨내는 병 하니까 여우병이 돼서 탈모증이 되는 거예요. 또는 독두병이라는 것은 독수리 머리 병인데 독수리 머리도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탈모증을 나타낼 때 엘러피어시어란 말을 붙이는데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머리가 지금 벗겨졌잖아요. 저런 병들을 엘러피어시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여우자리를 뜻하는 영어는요. 벨페큐라고 부르는데요. 벨페큐라는 것은 벨이란 말은 풀이란 뜻이에요. 풀이라는 것은 바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모피같이 이렇게 털을 나타낼 때 부풀이라 부르잖아요. 우리 부풀. 그 부풀에 뜻으로 나온 이름이고요. 뺏길 하니까 벗겨낸다 뜻이겠죠. 거기다가 아자를 쓰면 아름다운 아자를 붙였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벗긴 모피가 아름다운 그게 바로 여우잖아요. 그래서 여우자를 떠날 때 빌페큘러란 말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자칼이라는 동물은요, 어디서 나왔냐면, 발음은 정확히 제콜인데요. 자칼, 다시 말하면 짖는 동물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자칼은 영어나 일의 중간 정도 되는데요. 앞잡이, 사기꾼, 앞잡이 노릇하다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고요테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고요트라고 부르는데요. 고요테는 깨워서 뜬다, 눈을 뜨다 이러니까요. 밤 새운다 뜻이에요. 깨워가지고 눈이 떠 있다 하니까 고요테란 말이 붙여진 건데요. 밤을 새우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요테, 악당, 불안당 이런 이야기가 여기 붙여지는 거예요. 하이에나라는 이름은요,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이에나는 해 안에서 나왔는데, 해는 바로 돼지 해자죠. 돼지 안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욕심꾼이 나타났어요.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도 먹잖아요. 그만큼 이 욕심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나에게 배신자라는 뜻도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너구리는 영어로 레쿤인데요. 왜 레쿤이라고 붙였냐면요. 라 하는 것은 늘다란 뜻이에요. 늘다란 것은 씹어서 쏟아버리는 것을 늘다란 뜻. 이빨로 이렇게 씹는 것을 씹어가지고 이렇게 막 잔인하게 하는 것을 늘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리고 쿤 하는 것은 긁는다 뜻이고요. 늘고 긁어버리는 그런 너구리를 성향을 뜻해서 레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에 물개나 물범을 떠다는 말은 씨란 말을 붙이는데요. 왜 씨란 말을 붙이냐면 물갈퀴로 젓는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요. 저을이라서 나왔죠. 그런데 이 물개하고 물범은 둘 다 씨라 부르는데 종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물개는 가만히 보면요. 귀하고 다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귀도 있죠. 다리도 길어요. 그런데 물범은 귀도 없고 다리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물개를 보통 퍼실이라서 모피 물개라 부르고 그냥 물범은 그냥 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 하프실이라는 종이 있는데 하프실은 하프처럼 생겼다 해서 하프 물범이라 부르죠. 하프처럼 생겼다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생긴 모양이 꼭 하프처럼 생겼죠. 그럼 하프는 왜 하프라 부르냐 하면요. 활을 빼닮았다 해서 활빼에서 활을 담다. 그래서 하프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바다 사자를 뜻하는 말은 씨 라이언인데요. 씨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를 뜻하는 말인데 왜 바다가 씨냐면요. 쎄하다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다의 높은 산에서 볼 때는요. 아주 시퍼렇잖아요. 그래서 시퍼렇다 때 쎄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라이언이라는 것은 난다 뜻이에요. 나를 정도로 빠른 그런 동물이라서 나른에서 나서 이 사자가 라이언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레옹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번엔 바다 코끼리는요. 확실히 다른 게 이빨이 지금 확실히 두 개가 상아처럼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바다 코끼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왈러스라 불러요. 왜 왈러스냐면 활이란 말은 넓고 크다는 뜻에서 나왔고요. 러스란 말은 달리다 료자예요. 그래서 활료스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활은 바로 고래를 뜻하는 말이고요. 러스란 말은 달릴 료자는 바로 horse, 말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말고래라는 뜻에서 바다 코끼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왈러스, 바다 코끼리죠. 이번엔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고양이는 옛날부터 괴양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괴양이 괴이라고 불러가지고요. 어른들이 게이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양이의 성향은 대단히 변덕스럽고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캣이라고 불러준대요. 캣은 괴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괴다면 괴상한 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개는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면 잘 따르잖아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데 고양이는 그 말 듣나요? 안 듣잖아요. 게다가 얘는 쥐나 뱀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또 동작은 대단히 빨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괴이한 행동도 하고 그 울음소리도 정말 짜증스럽게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이하다라고 해서 괴양이, 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캣이 돼서 캣이 바로 괴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새끼 고양이는 바로 괴이온이라 했어요. 키턴이라 부르죠. 그래서 새끼가 낳았다. 새끼 고양이는 키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고양이를 뜻하는 또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이눌르란 말이 있어요. 아이눌르. 이때 눌르란 말은 바로 우리 정슨 사투리인데요. 빠르다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바로 이 빠른 동물을 갖다가 아이눌르 했어요. 매우 빠른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고양이를 뜻하는 결합사로 사용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사람들이 고양이를 캣만 알고 있는데 조금 수준 높은 말을 할 때는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누르 파일 하게 되면 파일이란 말은 필려, 즉 동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누르 필려 하게 되면 고양이하고 동반자 하니까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고양이를 뜻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필라인이란 말인데, 이 필라인이란 말은 펄이 날린다. 펄은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펄이라는 것은 부풀하는 말이죠. 그 부풀을 하는 그 시로라기 같은 것을 갖다가 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펄이 날린다니까 틀이 날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양이과를 나타낼 때 필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고양이 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고양이 중에 하나가 사양 고양이가 있는데요. 사양 고양이는 영어로 시비트라 부르는 거예요. 왜 시비트라면 싸서 받는다. 시 하나만은 우리가 오점이나 뭐 할 때 애들 할 때 시한다 하잖아요. 시해라 하잖아요. 그 시가 바로 싼다 뜻이에요. 그 싼다에서 시 비트 하나만은 싸서 받는다 뜻인데요. 바로 사양 고양이 똥 속에 또 이 커피가 들어가 커피를 먹여가지고 커피를 받아가 되죠. 그 커피가 또 좋다고 그걸 갈아서 또 마시고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사양 고양이는 또 다른 말로 해서 커피 누엇이라고 부른 거예요. 말 그대로 커피를 갖다가 누웠다 하니까 똥 누웠단 말이겠죠. 그걸 사양 고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줄무늬 고양이를 갖다가 탭이라 부르는 이유는 떼빗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떼빗은 뭐냐면 얼룩무늬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설날 때 입는 옷을 떼떼옷이라 불러요. 떼떼옷, 떼떼빔이라 부르는데 그 말은 떼란 말은 설날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날은 때, 이제 시간 나타낼 때 떼라 부르잖아요. 때가 됐다 할 때 그 때에다가 빔은 꾸민다 뜻이거든요. 예, 빗다란 말이 바로 꾸민다 뜻이에요. 빗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때 떼빗, 다시 말하면 떼떼옷을 빗은 그런 무늬라 해서 바로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얼룩 고양이나 또는 지금 줄무늬 옷을 갖다가 우리가 탭이라 부르는 것이 떼떼옷 무늬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번엔 호수 고양이인데요. 이 호수 고양이는 영어로 미어캣이라 불러요. 왜 미어캣이라 부르냐면 미어란 말은 바로 물을 나타내는 말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고대에서는 우리말이 물을 미라 불렀어요. 그래서 미어, 물을 나타내죠. 물에 있는 고양이, 괴이다 해서 호수 고양이라는 뜻인데요. 미어캣, 그림과 같은 이런 고양이를 미어캣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미어캣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수리카타가 있어요. 수리카타는 줄어, 카타 하니까 카타는 개이다 이 말이에요. 꼬리가 짧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줄다 하니까 쫄았다, 줄었다 하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줄이, 줄였다, 줄이 했다. 그게 카타 하니까, 수리카타 하는 것이, 꼬리 짧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번엔 사자를 나타낸 말은 우리가 레오, 레옹, 라이온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날아오르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날오에서 이 레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날은 하니까 날온 하니까 레이온 이래서 라이언 된 거예요. 사자의 특징이 바로 갈기인데요. 이 갈기는 목에 메어져 있다 해서 메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목에 매다. 그래서 메인인 거예요. 호랑이를 나타낼 때는 타이거라 부르죠. 왜 타이거라 부르냐면 띠지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띠지르다 말은 바로 화살을 갖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요.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티그리스 강은 바로 물살이 대단히 물길이 되게 세게 흘러가요. 그래서 화살을 같이 매우 빠르다 해서 나와서 티그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바로 띠질르에서 나온 거예요. 띠지르다 말은 바로 화살 같은 매우 빠르다 할 때 띠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고요. 이 호랑이 새끼는 우리가 왈페라고 부르는데요. 이 월프는 바로 왈페에서 났는데요. 호랑이나 사자 새끼나 개구장이 등을 나타낼 때 우리가 왈페, 아이고 저거 왈페 같다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월프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월프인데 우리말 왈페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육식동물의 어금니를 갖다가 팽이라 부르거든요. 왜 팽이라 부르냐면 말 그대로 팽이에요. 팽이. 여러분 팽이, 요즘은 팽이 애들 안 한다. 저는 어릴 때 팽이 정말 하루 종일 저거 했어요. 그래서 팽이 성향이 너무 잘 아는데 팽이는 지금 생긴 모양이 저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빨이 바로 그렇게 생겼다 해서 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냥 팽이에요. 팽이. 예. 이번엔 치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치타란 말은 찌타 한 말은요. 찌들려 가지고 어떤 얼룩이 탔단 말이에요. 탔단 말은 얼룩이 묻었다를 탔다라고 불러요. 때가 탔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찌가 탔다, 찌타 이런 말이에요. 그걸 산스크리트 찾아보면요. 치타는 이름은 바로 찌들어가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찌들어가가 바로 치타, 얼룩지다 뜻에 써놓은 말이에요. 이번엔 쿠그란 동물인데요. 이 쿠그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깍을로에서 하는데요. 깍이란 말은 뿔각자에서 나온 거예요. 깍. 그러니까 깍이 옛날에는 깍이라 불렀어요. 지금은 각인데요. 왜 깍이라 부르냐면 사슴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사슴 뿔이 있기 때문에 뿔각자라 써서 깍이라 부른 거예요. 사슴을
얼르는 쏘긴다 뜻이잖아요. 얼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사슴을 쏘겨서 잡아먹는 동물이 쿠그예요. 퓨마라 부르기도 아메리카 라이언이고 쿠그라 부르는데, 이 아메리카에서 이 이름을 붙였다는 말은 옛날 인디언들이 이 이름을 붙였다는 말은 한글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이번엔 스라손이나 살쾡이를 뜻하는 말은요, 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왜 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이냐면 닝겨서는 삼킨다 뜻이에요. 삼킨다 때 우리가 넘긴다 하잖아요. 우리가 목에 입속에 넘긴다 그러죠. 넘기라 하는데 그 닝겨서에서 놓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삼키는 동물이 바로 스라손이 살쾡이고, 살쾡이 자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같은 말로서요, 아운수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아운수라는 것은 안켜, 즉 안켜다 했으니까 움켜 잡는다 해서 움켜죠. 그래서 움켜 잡는다, 잡을 때 확 움켜 잡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져서 살쾡이 또는 그 애엽이라고 부르는 약숙잎을 뜻하는 말인데요. 약숙잎처럼 생겼다 해서 놓은 이름도 돼요. 왜냐하면 살쾡이 지금 이 동물의 무늬가 자세히 보면 약숙잎 있잖아요. 옆에 그 사진에 보면 그 쑥 이파리하고 같은 무늬를 갖고 있다 해서 바로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서블이란 말은 세어삐에다가 어울이란 말인데, 세어삐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뿔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뿔, 세어, 아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다란 말은 세운다 뜻이 아니고요, 아주 단단하다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세어삐가 바로 옛날에는 뿔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뿔을 나타내니까 마찬가지로 사슴이란 말이죠. 사슴에게 어울린다 하니까요, 사슴을 잡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사슴은 어르다 뜻도 되고 어울리다 뜻인데, 뒤에 있는 AL은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어요. 아마 얼려 잡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슴을 얼려 잡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살쾡이 종류죠. 이건 아프리카산인데요. 생긴 모양 저런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오소리를 나타내는, 야생 오소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바로 오슬릿이라고 불러요. 오슬릿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원래는 이게 덜 오소리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나아트르에서 나왔는데요. 나아트르는 바로 라틴 아메리카에 쓰는 그 원주민 인디언들이 쓰던 그 언어예요. 우리말하고 똑같죠. 나 들린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좋은 말이다라고 자기네들은 부르는데요. 나아트르에서 뭐라냐면 덜 오솔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말은 바로 얘네들이 한국어로 썼다는 이야기죠. 라틴 아메리카에 산 표범인데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표범을 갖다가 덜 오소리라고 적어놨다는 이야기는 바로 오소리, 야생 오소리를 뜻하는 말이니까 우리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여기는 빼박이에요. 그냥 우리말이라는 게. 이번엔 퓨마나 표범을 뜻하는 말은 펜스라고 부르는데요. 펜이란 말은 반, 제가 계속해서 반이란 말은 2분의 1이 아니라 그랬죠. 모두란 뜻이에요. 그 모두, 반 죽었다 이런 하잖아요. 우리가 거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의 모두를 세려, 이 말. 원래는 철자는 때려인데 발음은 지금 써라고 하는 것은 세려다예요. 세려란 말은 때려잡는다 뜻이에요. 때려잡는다, 세려잡는다 이 말이죠. 그 모두를 때려잡는 동물이니까 모두를 사냥하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표본을 나타낼 때 펜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서요, 퓨마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퓨마라는 이름은 뿜어 또는 범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우 빠르다 아니면 작은 범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퓨마의 모피를 나타낼 때 우리가 퓨마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번엔 레오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레오라는 것은 사자고요. 파드는 바로 펜서, 즉 모두를 다 때려잡는, 사냥하는 바로 레오퍼드 두 개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레오파드 두 개 합쳐서 사자와 퓨마가 짬뽕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표범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과 같은 저런 무늬를 갖고 있는 동물이 바로 레오퍼드예요. 이번엔 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교는 바로 제끼에서 나는데요. 제낀다 하는 말은 젖혀낸다, 다시 말하면 압도한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제낀다, 북한 말로 쓰는 제끼다를 죽인다 뜻도 있어요. 예, 제낀다 하는 것이 죽인다 뜻이에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그대로 우리말 제끼다 말을 갖다가 죽인다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남을 갖다가 앞서다 할 때 제낀다 그러잖아요. 제끼버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교는 바로 큰 육식 동물의 통칭인 포르투갈어인데요. 포르투갈도 그대로 우리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낀다 말이죠. 그래서 제교, 아메리카 표범, 영국 고급 승용차에게 이 제교란 말을 쓰니까, 이 고급 승용차가 다른 차들을 완전 제껴버린다 뜻이네요. 자, 이번엔 캐러켈인데요. 캐러켈은 까라칼이란 말이 덧붙였는데요. 이 깔다 하는 것은 어둡다, 검은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울 하니까요, 바로 검은 귀를 가졌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지금 캐러클은 특징이 바로 검은 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캐러클이라는 이름이 까라, 그 다음
기울, 이 두 개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이거는 마개이란 말이 있는데요. 마개는 산고양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남미산인데 살쾡인데요. 마찬가지로 마루에다가 괴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미는 다 이 지금 남미 인디언들이 쓰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루란 말도 알고 있고 괴이도 알고 있는 거 봐서는 그냥 한국말을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동의적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남미산 이름이 나오는데 야생고양이인데요. 콜로콜로가 나온 거예요. 콜로콜로. 우리말 끌러끌러죠. 왜? 중간중간에 묶은 무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밑에 또 한 개 더 있어서 꼬득꼬득했어요. 꼬득꼬득은 꼬드러진 무늬란 뜻이에요. 우리가 고드름 아시죠? 고드름 생긴 모양이 길쭉하게 쭉 떨어진 게 아니라 꼬들꼬들꼬들. 여러분 라면 알다시피 라면 꼬들꼬들하잖아요. 그게 꼬들꼬들하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꼬드러진 무늬란 뜻이에요. 그래서 콜로콜로나 꼬득꼬드나 이게 어디 나라 말이에요. 꼬득꼬득 꼬드밥 꼬불꼬불하다 꼬드러졌다. 어디에서 고드름 이런 어디 말을 써요? 한국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남미 인디언들은 바로 한국에서 옛날 한국 사람들의 한 파들이 그쪽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칠레 살쾡이를 꼬득꼬득, 남미산 작은 야생 고양이 지금같이 그런 생겼을 콜로콜로. 정말 웃기죠. 자, 이번에는 마누리라는 들고양이인데요. 왜 마누리라 부르냐면 마자는 매산자죠. 그 산 고양이란 뜻인데요. 눌러란 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빠르다 뜻이죠. 그래서 산에 사는 아주 빠른 동물, 그게 바로 산고양이인데 들고양이죠. 그 마누리라 불러요. 근데 이 마누리라는 이름은 마누라 뜻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누라하고 다릅니다. 자, 이 이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오토콜로버스라 불러요. 왜 오토콜로버스냐면 오토라는 말은 오똑하다는 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토미를 들어봤잖아요. 그건 뭐냐면 귀리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엔 귀를 갖다가 오똑하게 생기기 때문에 오토라 부른 거예요. 오똑하다. 우리말이죠, 이것도. 예. 콜로부시하는 것은 꼴로 부시다 하는 것은 꼴이 부셔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똑한 꼴이 부셔졌다 이 말이에요. 귀가 못생겼다 뜻이에요. 예. 꼴이 부서졌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 귀가 못생긴 동물이 바로 들고양이인데 지금 보세요. 귀가 지금 망가져 있네요. 그래서 오토콜로버스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엔 쪽제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쪽제비는요 위절이라 불러요. 왜 위절이라 부르냐면 헛철이란 말에서 나서 냄새를 풍긴다 해서 난데요. 헛튼다 이걸 경상도에서는 헛친다 이래 헛친다. 예, 헛튼다 이 말 헛치다. 그 헛치에서 나왔죠. 헛철. 냄새를 헛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를 퍼뜨린다 뜻이에요. 그래서 쪽제비라는 이름이 위절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단어의 뜻에 보면 말을 흐리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흐리다 말은 말을 흐트러버린다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흐려졌다 이런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흰 쪽제비라는 말은 페럿이라 부르는 이유는 페럿은 바로 부렸다. 부렸다 말은 옮긴다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훔쳐서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페럿은 하도 가축을 많이 잡아가지고 도망가니까 얘 이름이 바로 페럿이라 붙여서 바로 부렸다 해서 흰 족제비, 수색자, 수색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몽구스란 동물인데요. 몽구스는 어디서 나냐면 문에다가요. 구우서란 말인데 이 구우서는 거의가 아니에요. 기어서에서 나와서 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 뱀이 기어 다니니까 구우서라는 이름에서 기어서 이런 이름 붙여서 기어 다니는 뱀을 물어버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몽구스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뱀을 물어뜯는다 해서 나온 이름이죠. 인도 쪽제비인데요. 뱀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엔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검은 담배를 영어로 세이브리라 불러요. 왜 세이브리라 부르냐면 자필에서 나왔는데요. 자색 가죽이라는 뜻에서 나왔는데요. 검은 담배는 바로 자색 가죽을 만드는 데서 사용되어서 자필에서 바로 세이브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또 이 검은 담배를 뜻하는 말은 마턴이라 부르는데요. 왜 마턴이라 부르냐면 몰려든다 해서 나왔는데요.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름이 마턴, 즉 몰려든다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사진과 같이 저렇게 약간 검은색이 있는데요. 자색, 저런 색깔 있는데요. 저런 모피를 해가지고 옷은 정말 예쁘네요. 자, 이번에는요. 어미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어미는 바로 산족제비, 흰 담배를 뜻하는 말인데요. 산족제비죠.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요. 흐려 민다에서 왔는데요. 흐리다 말은 바로 얼룩이라 뜻이에요. 흐리다. 고대 프랑스에서 나왔는데요. 고대 프랑스를 찾아보면 바로 흐려 민다하고 바로 적어놨는데요. 흐리다 하는 말은 얼룩이란 뜻이에요. 거기다가 꼬리가 이렇게 길게 쭉 나왔다 해서 꼬리를 밀었다 해서 바로 흐린 꼬리, 다시 말하면 얼룩 꼬리가 밀어 나왔다 해서 이 어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산족제비라 부르고 흰담비라 부르죠. 지금 사진과 같은 저런 꼬리가 지금 약간 검은색도 끝에 있잖아요. 이게 검은색도 있고 어떤 때는 흰 것도 있고 두 개 막 이렇게 얼룩이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음이란 말은 얼룩꼬리가 나왔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이번엔 스토트란 이제 그 갈색 담비인데요. 이 갈색 담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꼬리가 길게 뻗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트란 말이 쓱 돋았단 말은 앞으로 쭉 뻗어놨다 해서 꼬리를 길게 뻗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특히 여름에 갈색 담비가 바로 저 스토트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이번에는 오소리에 대해서인데요. 오소리는 이름이 배저라 부른다고요. 왜 배저라 부르냐면 우리말 빼떼절에서 나왔는데요. 배다도 있고 떼도 있으니까 떼가 배였다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지금 아주 대단한 말인데요. 옛날에는 병섭을 썼단 말이에요. 병섭은 비읍과 디귿을 썼다면 배다와 떼가 같이 붙어져서 떼가 베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말이. 근데 우리 지금 병설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뜻을 모르는데 저거 병설을 쓰게 되면요, 말을 두 가지 다 알 수 있어요. 떼가 베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빼떼즈 하니까 베즈란 말이 나온 거예요. 떼가 끼다 뜻이죠. 그래서 토저라 부르고 오소리를 떠날 때 우리가 베저라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말을 써요. 브릭이란 말을 쓰는데요. 브락은 왜냐면 발에 끼어다 해서 나온 거예요. 발에 졌다니까 잿빛이 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잿빛 얼룩에 오소리를 떠날 때 브락 또는 베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라틀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오소리의 일종인데요. 남아프리카 인도산인데요. 왜 라틀이라고 부르냐면 랍을 턴다 이 말. 랍이란 뭐냐면 밀랍이 바로 벌집을 말하죠. 그 벌집을 털어버린다 이거 얘가. 예. 그러니까 얘만 나타나면 벌들이 초비상이죠. 그 벌집을 턴데서 벌집을 랍이라 불러요. 우리가 밀랍 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 밀랍이 바로 벌집을 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랍을 턴다 해서 라틀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밍크에 대해서 하면요. 밍크는 바로 맹코, 코를 찌르는 냄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맹맹하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맹맹한 코를 맹맹하게 만든다니까 코를 찌르다 해서 이 이름이 붙였는데, 밍크 모피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입은 여자를 갖다 매력적인 여자를 밍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 수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수달은 영어로 아트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아시란 말은 웃에서 나는데, 웃은 물을 나타내는 우리말이에요. 젖는다라고 하죠. 제가 적어놨는데 웃다 하는 말은 젖다, 물이 배어서 축축하게 돼서, 그래서 이 웃다에서 영어로 wet가 나온 거예요. wet는 웃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웃에다가 태란 말은 달려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물에 달려있다 이런 말인데요. 물에 의지한다 뜻이죠. 그래서 수달 그 달자를 갖다가 찾아보면요, 달자가 바로 의지할 내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의지하다 말 물에 의지하다. 그러니까 물에 달려있으니까 웃달 해서 우터가 된 거예요. 예. 아트라고 발음하죠. 정확하게는. 예. 이번엔 씨 아트는 바다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바닷물에 달려있으니까 바다 수달이 돼서 해달. 예. 달려있대서 달자가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뉴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누는 눈다 하니까 물이잖아요. 새 나온다 하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누수 하는 말 그 루자가 바로 이 루인데요. 거기에 달려있다 하니까 물에 달려있다 뜻이죠. 그래서 뉴트리아란 말이 바로 물에 달려있다니까 수달종이 되는 거예요. 사진가가 이거 대단히 낙동강 가면 이거 맞는데요. 정말 징그럽죠. 예. 생태 파괴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단해요, 이놈. 이번엔 울버는 울을 폈다 해서 나온 말인데, 늑대 같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 울프가 들어있죠. 간에 보면 늑대 같은 바로 오소리 무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바로 울표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미니까 미시간주 사람을 떠달때도 이 말을 쓴다 그러니까요. 북미에서 나온 이름이니까 북미 인디언들이 쓰니까 울표다 하니까 어느 나라의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이지. 이번엔 스컹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스컹크는 싸게 또는 시큼하다 할 때, 코가 시크하다잖아요. 우리가 시큼한 그 시크에다가 연기가 되는데, 연기는 우리 고유의 여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연기. 그래서 연기는 연기인데 싼다 하니까 오줌을 싸니까 지리는 연기 또는 냄새가 나는 연기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스컹크 냄새 뿜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스컹크라는 이름이 싸게 연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엔 토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토끼는 바로 설치류가 되었어요. 레빗이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왜 레빗이라고 하냐면 늘고 빈다, 넓이다 하는 말은 가른다는 우리말이에요. 늘른다. 아까 제가 늘다 하는 말은 씹어서 쏟아버리는 것을 늘다라고 부르는데, 넓이다 하는 말은 늘어서 비비는, 그러니까 그 깔가 먹는다 해서 놓은 이름이라서 넓이다 하는 말은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레빗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산토끼는 영어로 hair란 말은 흐려다. 흐리다 말하면 잿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토끼인데요. 산토끼 밑으로 갈 때는 속도가 늦은데 위로 올라갈 때는 엄청 빨라요. 이거 제가 어릴 때 산토끼 잡으러 가가지고 그 형들하고 같이 막 잡으러 다녔는데요. 와, 이거 못 잡아요. 이거 정말 위로 올라갈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는 이렇게 몰아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5살 때 생각이 나네요. 5살 때 형들 따라가서 토끼를 몰아라는데, 그때 5살짜리가 산에 올라가서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냥 형들이 시키니까 간 거지. 자, 이번에는, 토끼로 나타나는 말이 또 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콘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갈가니, 갈른 이란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위, 너구리나 토끼의 모피를 뜰 때 우리가 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친철라는 토끼가 있는데요. 이 토끼 중에 하나가 친철라인데요. 이 친철라는 왜 친철라고 했냐면 진치을라라는 뜻이에요. 작은 빈대 같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진치가 바로 빈대예요. 예, 왜 진치가 냐면 밑에 보면 친치란 말 있죠. 이는 천취, 그러니까 천한 냄새가 난다는데 이 빈대는 바로 빈대는 후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충이라 부르기도 하죠. 치충이라 부르는데 이 치충은 바로 냄새가 난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빈대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로 천치, 그게 바로 빈대고요. 한자를 그대로 썼네요. 그죠? 걔네들이 정말 영어를 희한하죠. 친치를 하는 거예요. 작은 빈대가. 그러니까 영어는 한국말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은 집지를 나타낼 때는 레트란 말을 써요. 왜 레트라는 아까 말드릴 때 늘다에서 나온 거예요. 물어서 쏠다를 우리가 늘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늘다 하니까 시궁지, 변절자를 나타낼 때 우리가 레트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마우스라고 이름을 붙이면 물어서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생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시궁지는 렛, 집지는 바로 집지는 렛, 그 생지는 마우스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마우스는 물어서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쓰는 마우스 늘 쓰잖아요. 그 마우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놓은 이름이에요. 마치 생기처럼 닮았다 해서 마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새앙토끼인데요. 새앙토끼는 파이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울음소리가 삐걱삐걱 한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 울음소리를 가지고 만든 이름이에요. 파이크, 삐걱거리다 뜻에서 나왔죠. 이번에는 박쥐로 나타나는 말은 파닥파닥 거리는 데서 배트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두더지로 나타나는 말은 몰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모래에서 나왔어요. 왜 모래에서 나왔냐면 몰도 워프라는 말에서 축약됐는데요. 워프라는 말은 던진다 뜻이에요. 즉 모래를 던진다니까 두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밭에서 두더지가 가면요 모래를 마치 위로 던지듯이 이렇게 팡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두더지 가는 길을 만드는데 땅을 막 파가지고 모래를 던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밭에 가보면 이 두더지가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몰, 즉 모래에서 나왔어요. 모래를 던진다 해서 나온 이름이죠. 이거는 레밍이라는 동물인데요. 이 레밍이라는 말은 누밍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누워 먹는다 해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나그네지라고 부르는데요. 관련된 말이 바로 룬이란 말인데요. 누웠단 말이에요. 게으름뱅이, 불량배, 바보 이런 거 룬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름인데요. 얘네들이 특징이요. 막 몰려가지고 집단적으로 막 물에 빠져 죽어요. 얘네들은 옆으로 안 가고 한 놈이 앞으로 가면 전부 다 일일로 쫙 줄 서가지고 몇 천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들의 그 숫자를 갖다가 개체수를 갖다가 관리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예. 좀 멍청하다고 볼 수 있나? 어떻겠나? 이런 동물들과 레밍이라 불러요.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도 레밍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따라가니까요. 이번에는 고슴도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고슴도치는 영어로 포큐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삐까, 빽까 하는 건, 빽까는 아주 포크죠. 푹 찍는다 뜻이에요. 그러다가 파인다 뜻이니까요. 뾰족하는 것이 파인다니까 가시란 뜻이죠. 거기다가 그 이름이 바로 가시돼지가 됐어요. 호저라고 부르죠. 호저, 고슴도치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말로서 해지호구란 말도 해지는 엣지 하니까 아주 엣지가 찌르다 뜻이단 말이에요. 애자는 살을 앤다 할 때 찌르다 뜻이고요. 찔러서 아프다 뜻이니까 자극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해지에다가 호저가 붙어가서 가시돼지라는 이름이 붙여서 해지호거 또는 포큐파인 하면 고슴도치를 뜻하는 말이에요. 또는 고슴도치, 호저, 철조망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이번엔 비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리라 부르는데요. 이 비버는 바로 비라는 말은 비단 비자인데요. 이거 밝다 뜻이에요. 붉은 뜻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비는 붉다 뜻이에요. 배라는 것은 너구리 배자인데요. 바로 이 두 개 붙어가지고 붉은 너구리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배란 말은 바로 붉은 너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버 하니까
붉은 너구리가 돼서 비버라는 이름이 됐어요. 해리를 떠날 때 쓰는 말인데 이런 동물이죠. 약간 색깔이 브라운 색깔이죠. 예, 그래서 B자를 붙인 거예요. 붉을 B자를 붙인 거예요. 이번엔 다람쥐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다람쥐는 영어로 사이루라인이라는 쓰는데 왜 사이루라인은 시크에다가 시크는 검다 뜻이고요. 울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꼬리를 나타난 말이죠. 인 하니까요. 검은 꼬리를 가졌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쿼를 쓰는 것은 시크한 그 느리 꼬리잖아요. 느리졌으니까. 그래서 꼬리가 시커멓다 해서 시크 느릴 해서 시크럴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검은 꼬리, 청설모, 다람쥐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다람쥐는 원래 그 토종은 꼬리가 검지 않은데 얘들은 주로 이제 청설모 같은 그런 애들을 많이 봤으니까 아마 꼬리가 시커멓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컬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리 너구리에 대해서인데요. 오리 너구리는 다크빌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오리를 갖다가 덕이라 부르는 것은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뜨겁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 내려가다, 떨구다에서 나온 우리 고유어죠. 떨구다인데 뜨겁다라는 말을 쓰죠. 뜨겁다는 것은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덱스트로라는 말을 쓰는 건 뜨거트로스 하니까 아래쪽이 어디냐면 남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옛날에는 동쪽 해를 뜨는 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대해서 아래쪽이기 때문에 뜨겁다는 것은 아래쪽이고요. 그 부리를 갖다가 떨군다 해서 나온 이름이라서 뜨겁부리 하니까 부리를 담근다. 그게 바로 오리 너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리도 마찬가지로 덕이라 부르는 것은 떨군다. 저 고개를 갖다가 물속으로 떨구기 때문에 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에 사슴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사슴은 영어로 deer란 말을 쓰는 것은 옛날에는 이 사슴을 갖다가 deer란 말은 동물에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deer는 들으신다 해서 들어에서 놓은 이름이에요. 호흡과 같이 쓰이다가 이제는 사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슴을 deer라 부르는 것은 원래 숨쉰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근데 사슴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버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버크란 뭐냐? 뻐긴다 해서 뻐기는 수사슴이에요. 수사슴은 뿔이 아주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뻐긴다예요. 그래서 뻐기는 사슴이라서 수컷, 멋쟁이, 수컷새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멋쟁이가 나오는 이유는 뻐긴다 해서 나온 말이고요. 다음 하트라는 이름은 호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호되다 말 hard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hard는 호되다 뜻이에요. 단단하다 뜻이죠. 그래서 단단한 뿔을 갖고 있대서 이 수사슴을 다시 말하면 하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5살 이상의 붉은 수사슴을 하트라 부르는 이유는 5살 이상 돼야 뿔이 단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스테이크라고 부르는 것은 짝대기예요. 짝대기. 짝대기란 말은 마찬가지로 짝대기가 쭉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짝대기처럼 생겼다 해서 뿔이 지금 짝대기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슴, 5살 이상의 수사슴을 짝대기라 불러서 스테이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하인드라는 이름은 바로 암사슴인데요. 3살 이상의 고라니. 예, 암사슴을 나타내는데 하인드는 연하다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즉 뿔이 약하니까 바로 연하다 해서 하인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젖먹이 사슴은요. 새끼 사슴이잖아요. 그는 젖을 빤다 해서 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폰이란 말은 빤다이죠. 본. 똑같은 본 하는 것이 바로 빤다 뜻에 서 나왔어요. 젖을 빤다 해서 나온 이름이라서 폰, 새끼 사슴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슴은 뜻이 디어가 대표적인 이름이지만 벅은 뻐기는 수사슴, 하트는 호된 단단한 뿔을 갖고 있는 수사슴, 스택은 짝대기에 있는 수사슴, 하인드는 연한 암사슴, 폰은 젖을 빠는 젖먹이 사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술록을 떠난 말은 레인디어인데요. 왜 레인디어냐면 레인이라는 것은 런이라는 뜻에서 나는데요. 막 내려간다 뜻이죠. 런, 내리다 뜻이에요. 물을 쭉 내려가는 것을 런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쭉 흘러가는 것을 런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상점을 운영한다 할 때 런, 샵 이래 부르고 런이라는 말은 내린다 해서 놓은 이름이라서요. 즉 내려가는, 즉 달려가는 그런 사슴을 나타낼 때 우리가 레인디어라는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엘크에 대해서인데요. 엘크는 힐에다가 크 하니까 밝고 크다 해서 나온 이름입니다. 밝은 갈색으로 가장 큰 사슴이라서 크에서 엘크가 된 거예요. 이번엔 노루나 암사슴은 영어 우리말하고 똑같이 로우라고 부르는데 원래 노루 종류는 루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루 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보면 캥거루는 바로 큰 거루. 루자는 똑같은 종은 루자인데 큰 거루기 때문에 캥거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큰 검은색 루이기 때문에 캥거루가 된 건데요. 캥거루라 부르죠. 또 캥거루와 같은 비슷한 종류인데요. 작은 캥거루를 왈러비라 불러요. 왜 왈러비라 부르냐면 울러 베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둘러서 벤다 뜻이에요. 새끼를 갖다가 둘러베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포켓에 집어넣으니까 둘러벤다 해서 이름이 울러베가 됐어요. 왈라비라 부르는 거예요. 호주 원주민도 생긴 게 저렇게 생겼다 해서 호주 원주민도 울러베라 부르죠. 또 관련된 말이 새끼 그 캥거루는 영어로 조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 조이냐면 조이, 조이는 한자말로 보면 바로 젊은 아이란 뜻이죠. 그래서 젊은이를 조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우리가 일론 머스크로 유명한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뭐냐면 사양 노루인데요. 왜 사양 노루를 머스크라 부르냐면 머스라 말은 물어 사는 쥐를 나타낸 말이고요. 고는 고한 고자를 쓴 거예요. 쥐 모양의 고안이 있다고 해서 이 이름이 머스크예요. 왜냐하면 고안 속에 이 사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양을 가지고 사양 그 향수를 만드는데요. 사양 노루의 이름은 바로 물어서는 쥐고 고는 고안이니까 쥐 모양의 고안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서 머스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의 CEO잖아요. 자, 이번엔 기린을 나타낸 말은 지러프를 쓰는데요. 왜 지러프냐면 쟤랑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빠르게 뻗어간다 하니까 빨리 걷는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지러프라는 것은 제다 말은 제가 늘 쟁걸음 하잖아요. 그 쟁걸음을 뻗어낸다 하니까 빨리 걷는다 해서 놓은 이름에서 지라프. 그 몸이 길어서 목이 길다 해서 지라프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걷는다. 어원 사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셔야 이 말들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곰자리를 보는 거예요. 곰자리는 곰은 영어로 earth라고 하는데 우려서 해서 나죠. 글자가 들어가면 우려서예요. 빛이 우려 나온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곰자리인데 우리가 우루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선전할 때 그거 다 곰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대웅제약 이 말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대웅제약 우루사 때 우루사 하는 것이 바로 우러 나온다 해서 놓은 거예요. 또 곰을 나타낼 때 우리가 배어란 말은 배가 바로 불이란 뜻이에요. 불이 어리다 해서 놓은 거예요. 불이 어린다니까 바로 갈색이란 뜻이죠. 배 어리다. 배가 바로 불배자예요. 불이 어린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배어란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아크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극을 뜻하는데 바로 곰을 뜻하는 말인데요. 어려커 뜨이게, 즉 북극성이 어리게 크게 뜬다고 해서 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울서, 그 다음 베어, 그 다음 아크틱 다 관련된 말들이에요. 자, 이번엔 판다에 대해서 하는데요. 판다는 바로 편대에서 나는데요. 편지용 대나무를 먹는 그런 동물이라서 옛날에는 편지를 갖다 대나무에 적었잖아요. 그래서 편지용 대나무에서 편대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판다라 부르죠. 대나무를 먹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자, 이번엔 코알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코알라는 알라를 즉 알라는 새끼잖아요. 새끼를 깨고 간다 하니까 새끼를 업고 다닌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끼를 갖다가 끼고 다니죠. 그래서 알러 하니까 아기를 갖다가 끼고 다니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또 우리가 이 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꽐라 술꾼을 나타내는데 왜 꽐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꽐라라 부르냐면 알코올이 든 유칼리 잎사를 갖다가 먹고 자는 동물이 바로 이 꽐라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붙여져서 꽐라 하는 것이 바로 술꾼을 뜻하는 말로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슬로우스란 말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나무늘보를 뜻한 말이죠. 말 그대로 슬로우 하니까요. 느리다 뜻이잖아요. 그만 우리말 서러에다가 서러 하는 것은 느리다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서러대 하니까 느리다 뜻이죠. 슬로우가 바로 우리말 서러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나무늘보는 아주 느린 동물이다 이런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 늘보니까 당연히 느리겠죠. 빈치목이라는 것은 이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엔 개미핥기에 대해서 하는데요. 개미핥기는 영어로 ant eat. 그건 쉽잖아요. ant는 개미를 나타내고 eat는 먹는다 뜻이니까 개미핥기를 나타내는데 왜 개미를 ant라 부르냐면 엔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엔다 말은 깨물다 우리말이죠. 엔다. 살을 애는 추위 하잖아요. 추울 때 살을 앤다 하잖아요. 그 앤다는 말은 깨문다 뜻이에요. 그래서 깨무는 동물에서 ant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포믹 애시드 할 때 그건 개미산이죠. 그때 이때 포믹이란 말도 빨아먹는다 하니까 바로 향는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이번엔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인데요. 왜 아르마딜로를 하냐면 아름하다는 것은 둘러싼다 뜻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싸는 것을 한아름이라 부르잖아요. 그 아름하다 해서 얼라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둘러싼 작은 갑옷이란 뜻이에요. 그 암이 할 때 우리가 군인도 마찬가지로 그 군대도 암 하잖아요. 암 무기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아름, 다시 말하면 둘러싸다 해서 나와서
갑옷을 암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무기 같은 거 할 때 암이라 붙이는 이유는 아름하다, 즉 둘러싸다 해서 놓은 갑옷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하다 을라 하니까 작은 갑옷이라는 이름에서 아르마딜로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을 갖다가 프로시오보스라 부르는데요. 프로보시스라 부르는데 왜 프로보시스라 부르냐면 프로란 말은 뻗으란 뜻이고요. 보시스는 붙여서란 뜻인데 붙인단 말은 먹는다 뜻이에요. 어디 입에 붙이겠노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붙인단 말은 붙여 먹는다. 이게 바로 먹는다 뜻이건데요. 뻗어서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코끼리나 맥과 같이 삐쭉 나온 코를 뜻하는 말인데요. 주둥이처럼 뻗어서 먹는 그걸 나타낼 때 프로보시스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를 엘리펀트라는 것은 올려 편다에서 나는데요. 올려 뻗은 이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이빨이 상하가 위로 올라가서 쭉 펴졌기 때문에 올려 편다에서 엘리펀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상하를 뜻하는 말은 영어로 아이보리라 부르잖아요. 왜 아이보리라면 이빨이 올려졌다 해서 이빨 올리가 붙여져서 아이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코끼리 종류를 갖다가 메머스라 부르는 이유는 메머스는 마사란 뜻이죠. 흙이란 뜻이에요. 흙 속에 묻혀있다 해서 땅에 묻혀있는 것을 우리가 메머드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 메머스가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다 화석인데 바로 마사란 뜻에서 놓은 거고요. 그래서 묻혀있다니까 마사에 묻혀있다 해서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걸 메머드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번 돌고래는 영어로 델파이너스라 부르는데 왜 델파이너냐면 드럽파이너스 즉 자궁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왜 자궁을 드럽파이냐면 자궁 모양이 드럽파여 있잖아요. 드럽파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델파이나 말은 델포소라는 동네가 저 그리스 가면 델포소라는 동네도 그 자궁 모양으로 이렇게 푹 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델포소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마찬가지로 이 돌고래도 자궁을 갖는 유일한 동물이잖아요. 물속에서 어류 중에서 자궁을 갖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델파인이 바로 돌고래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돌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델파인 하니까 자궁이 있는 동물. 그래서 돌고래 무늬를 우리가 델파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돌핀, 델파이너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래를 나타낸 말은 바로 웨일이란 말을 붙이는데 왜 웨일이냐면 활어란 뜻이에요. 활어를 지금 글자가 들어가면 활어예요. 근데 발음은 잘하니까 웨일이라 부르는데 활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높고 큰 고래를 갖다가 경이라 부르잖아요. 포경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고래경자거든요. 그 고래경자일 때 그거 보면 서울경자를 쓰는데요. 서울경자가 붙어있는데 고기 어짜에다 서울경자를 쓰는데요. 서울경자랑 경이라는 것은 바로 높고 큰 것을 갖다가 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경성이라 불렀잖아요. 서울을. 그때 그 경이라는 것은 크고 높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크고 높은 고기가 바로 활어 돼서 바로 웨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산스크리트 찾아보면 금방 이해되세요. 산스크리트는 뭐라냐면 미티길레라고 했어요. 미티는 티미길이라 했는데요. 티미라면 떠밀어 길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떠밀어서 길어졌다 해서 떠미길러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산스크리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크고 높은 모양에서 웨일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원래 고래라는 것은 찾아보면요. 어원을 찾아보면 다 코레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른 나라도 고래라고 써요. 사실은. 예, 그래서 K가 발음이 사라지는 바람에 이게 웨일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는데요. 탐욕스런 거대한 사람 고래잡이 종사할 때 이 바로 고래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70여 개 정도의 영어 어원에 대해서 동물 이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요. 모든 동물 이름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대 한국어하고 그대로 빼박이죠. 참 놀랍죠. 훈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말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